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목요일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전략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활용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리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하락폭을 꽤 많이 만회하면서 S&P 500 지수는 2622.50포인트로 올라옵니다. 0.1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다시 보합권까지 떨어지는 좀 치열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6,627.25포인트로 0.02% 보합권인데요.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꽤 많이 회복된 수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도 역시나 1.2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지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1.20140달러, 0.1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높여가면서 현재 1316.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81%의 상승분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중반대 가격 회복이 되면서 67.57달러로 0.1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92.35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쉬어가는 동안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낙폭을 좀 꽤 많이 만회했었다가 다시 또 하락 전환하는 이런 좀 움직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1.2달러 회복 이후에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에서는 앞서서 살펴드리지 못했던 유로 FX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 어제장까지 꽤 많이 빠졌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간신히 1.2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다양한 의견 나왔죠?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오셨고, 저는 다운이고, 해설위원님이 업이고요. 외신 쪽은 지금 저와 같은 다운의 의견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정말 유로FX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좀 일봉상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강한 지지 자체가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염두하고 싶어요. 2017년도부터 이어왔던 최상단의 이제 추세 라인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6월에 대한 금리 인상 반영은 여기서 이미 다 된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반영이 다 된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전문을 제가 조금 하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뉴스 기사로 있어가지고 좀 설명만 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12월,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FOMC 전문 자체가 우린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강하게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2%에 도달할 것을 기약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대칭적으로 상대적으로죠. 굉장히 상대적으로입니다. 그 전전달에 대비해 갖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어제 굉장히 내뿜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굉장히 큰 사유에 대해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이제 고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제 6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60분봉에서 이제 추세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은 그때부터 유로를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은 이 지금 고가 자리랑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자체가 매매 구간이 아니라는 거를 판명해 주는 거예요. 이 라인 자체가. 여기서 어디서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깨고 이제 제대로 내려가고 이제 변곡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세대 자체는 유로가 매도가 맞죠. 매도가 맞아요. 매도로 계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추세대입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그게 원래 이제 추세 매매예요. 나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변곡이 올 것 같아. 이것보다 추세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변곡이 왔다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자체 라인 자체가 전일 시황이랑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전일 이제 다소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FOMC에서 내뿜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4월 26일이었죠.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ECB 통화정책회의. 지금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ECB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ECB에서 왜 가만히 있냐면은 지금 당장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 의견은 뭐냐면은 자, ECB 통화정책이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가 올해 안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종료하고 그렇게 매수를 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종료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부터예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6월 내지 7월에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고 좀 미리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다수의 관점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에 굉장하게 유로 매수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분명해 보이고, 지금 제가 이제 유로의 매수의 장기 포지션을 한번 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추세대 자체가 깨져야지 그때부터 유로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일 이제 달러의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냐, 있다고 보는 판단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는 전일 이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의 상승은 일봉상 대비했을 때 굉장한, 잠시만요. 네. 주요한 지지 라인에 일단 걸쳤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거는 초장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도 있고, 중요한 지지 라인만 돌파만 한다면 유로 매수적 관점도 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황 자체도 전일 이제 FOMC 성명서 전문 자체가 서포터 해주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을 쥐고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대 자체가 깨지고 나서부터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안 깨졌죠,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내일 논팜을 좀 기다리는 관망세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터져야지 추세도 형성되고 변곡도 나오고 형성이 되는데, 지금 자체가 매매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구간이다. 이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자체는 유로가 조금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유로가 매수세에 다시 진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6월로 보고 있어요. 미리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FOMC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은, FOMC 금리 인상 발표 날에 유로 매수이신 분들은 총 몇 차례였죠? 2016년도 12월, 2017년도 3월, 6월, 그리고 9월 뛰고 12월, 그리고 이번 3월 총 5회 있었습니다. 5회 동안 여러분들 가능성 자체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6월 금리 인상 때, 금리 인상 그 당일부터 강하게 유로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이제 이번 3월에는 좀 가다 끊기는 케이스가 됐지만은 수익도 얼마 못 냈어요. 한 200에서 250틱 정도밖에 못 냈는데,
전에 전전일 같았으면은 이제 한 1000틱 이상을 수익 낼 수 있는 장기 포지션물이 성립이 됐었는데 이번 3월에는 좀 쉽게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6월에도 또 해볼만 하죠. 가능성 이런 거 자체가 거의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금리 인상하는 유로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는 거 자체도 그 장기물 자체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6월에는 진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6월 FOMC 금리 인상할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고 하고 유로 매수 관점으로 저가를 달러에 지금 2018년도 최저가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6월에. 왜냐면은 그 이후에 ECB 통화정책에서 테이퍼링 종료할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 관점이 이제 우리 ECB에서 유로 통화정책에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완전 중단을 선언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면서 뉴스에도 미리 언급을 드릴 거예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수의 관점자가 그렇게 입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에 ECB 통화정책에서 만약에 종료 언급을 한다면은 달러의 저가를 행보를 깨는 듯한 그런 모습은 쉽게 눈에 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자체 유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라인 자체가 깨지면은 중기적으로 조금 매수 포지션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지금 추세대 자체도 아직 깨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관망을 조금 유지하고 내일 그 논팜에서 거래가 좀 터질 때 그때 한번 기약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FMC가 지났고 이 다음 지표인 농팜에 대해서 좀 기다린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라는 유로 FX에 대한 의견이고요. 자, 유로 향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님은 뭐 앞서서 달러에 대해서는 조정 구간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주신 만큼 유로에 대해서는 업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1.25를 절대 못 넘는다. 거기 와도 미끄러질 거다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쭉 밑으로 이제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쭉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현재 밀린 상황이 유로존 지표가 둔화된 거 플러스 달러가 올라온 거. 뭐 이렇게 이제 섞여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이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일이 좀 재미없으니까 유로가 또 재밌게 해주고 골드가 또 재밌게 해주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로 유로존이 경기 지표가 일단 둔화되고 달러는 일단 워낙 해영 마스터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거기 의견을 참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존 자체 이제 지표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보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분기에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북부 지역이 대단히 많이 추웠어요. 추우면서 약간 어느 정도 또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심어줬었고 미리.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보호무역하고 그다음에 유로화가 그동안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수출 둔화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지표로 보면 PMI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 50 이상이다. 그리고 1분기 GDP를 따져봤을 때도 2017년 2분기 이후로는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거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워낙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낮아 보이는 거지 사실 아직까지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향후 전망은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현재 자체가 아주 뭐 나쁜 지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밀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결국은 유로화가 좀 떨어지면서 수출 여건 다시 또 좋아졌다 유로존이. 그리고 보호무역 관련해서 우리가 임팩트 있게 최근에 쏟아져 나왔지만 미국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면 11월까지 이 이슈를 계속 잘 끌고 가야 돼요. 오로지 목표는 중간선거 승리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지는 순간 탄핵 지는 순간 노벨 평화상이고 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임팩트 있게 왔지만 11월까지 쭉 끌고 가려면 아주
지지부진하게 계속 얘기를 꺼내줘야 돼요. 중간중간 잊어먹었다 싶으면 한 번씩 무역전 얘기를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고, 유로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로화 강세했다가 그런 부분 피해본 것 때문에 다시 유로화 약세했을 때 수출이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아까 22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도 생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달러는 저는 이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달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올해 채권 발행량이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그 달러가 그걸 다 극복하고 오른다? 저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달러의 약세는 다시 또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유로화는 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1.19794 이 정도 라인 제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또 하필 또 정확하게 또 지지 걸렸어요. 또 지지 걸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 해설위원님의 의견은 업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의견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추가적으로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4월 서비스업 PMI가 56.8로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58.2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3월 공장재 수주 지표도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이 지표는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4%이지만 일단 발표치는 1.6% 상승으로 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지표 발표도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의 의견은 다운으로 확인했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유로 FX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는요, 그동안의 이 4개월 동안의 하락세에서 약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서 달러가 약간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간은 소폭 반등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FOMC 결과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와 그리고 경제 상황 지표들과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로에 대한 단기적인 초미의 관심은 유로존의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는요, 이 데이터가 주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락세를 나타나면 이제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또 달러는 적어도 단기간의 전망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CNBC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는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호조 전망과 또 미국의 국채 금리,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경기가 좀 약화되는 모습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사실 어저께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타겟 이상의 2% 이상의 가격도 허용한다는 뜻은 이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에 대해서 긴축 통화책을 강하게 막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그닥 없다. 그런 필요성을 제한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고요. 또 기자회견 없이 이렇게 연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역시나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 역시도 시장이 예상한 바였고, 이는 추후 있을 임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메르츠뱅크의 애널리스트가 말한 발언인데요. 그리고 이제 ING 역시 유로화의 움직임은 1분기 이후에 유로존의 경제 전망에 달려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를 나타내면서 유로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 속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뭐 초미의 관심이죠.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3명이 곧 석방될 것이다. 과거 정부가 인질 3명을 풀어줄 것을 오랫동안 요청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채널을 고정하라라고 썼습니다. 아무래도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주목해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석방 결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분석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보도 역시 이제 다양한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도 열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들의 손을 잡고 또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극적인 장면까지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대선 전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쇼도 진행한 진행자였죠. 그래서 리얼리티 본능을 간직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또 뭔가 빅딜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화당 위원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약간의 욕심으로 또 이러한 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데 더욱더 힘을 쏟지 않을까. 사실 이제 예전에 부동산 개발업자로 리얼리티쇼 이 어프렌티스트를 12년 동안이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해고야, you're fired라는 그 유명한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인으로 변신 후에도 이 말을 자주 썼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뭐 당신들은 해고입니다. 아닙니다. 투표하실 거죠. 뭐 이런 발언도 이제 선거 때 한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더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다면 김 위원장과 영어로 독대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까지 더해지면서 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뭔가 재미있게 연출되지 않을까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주목하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연준 발표 이후에 달러 하락 대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유로의 단기적 향방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좀 결정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일단 예상치보다는 대폭 좀 재고의 증가로 인해서 좀 다른 흐름이 예상될까라고 생각했지만 큰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현재 구간 다시 67달러 중반대 깨면서 67.4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들 관망 드신 거예요, 지금? 저 외에, 지금? 네, 저는 지금 업을 들었고요. 자, 모든 저 빼고 나머지 출연진 분들이 관망에 대한 의견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부분에서 오일에 대해서 참 분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또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위아래로 포지션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 의견도,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어요. 먼저 이 대표적인 이 출연진 분들의 대표적인 관망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의견이 동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네네. 지금 시황이 없어요. 예,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뭐 같은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께서 이제 매수 관점을 들었던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여기서 눌리니까 매수네. 이거죠. 뻔한 거겠죠. 최근에 장세가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눌리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어느 정도 고가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또 눌렸다가 박스랠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제 매매 본질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톱스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 한 일주일간을 오일을 안 건드렸어요. 오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슈가 터진다거나 위든 아래든 상황 자체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두 차례 크게 먹을 자리를 노렸을 텐데 그런 상황 자체가 전혀 전개 안 되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어려운 장에서 왜 손을 대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디서 반등 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 장세를 좀 보면은 그 MACD 60분봉을 좀 참고하세요. 네, 60분봉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자기가 이제 조금 오늘 중기적으로
데일리를 좀 중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지만은 양봉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관점 자체를 조금 전향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67.42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관점 자체를 매도를 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매도를. 왜냐? MAC가 음봉이니까 단순해요. 박스장에서 지금 MAC가 음봉장이면은 매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장세 자체가 박스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덤빌 필요성은 없겠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은 매도예요. 매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승분에 대해 MAC가 이제 양봉을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장세 자체가 언제 튀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MACD 활용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도다. 지금 상황은 매도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변곡이 오는 거예요. 최근 장세가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망 자세를 지었고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저랑 동일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MACD 보조지표를 좀 활용하시는 것 같고 현재 부근에서 또렷한 시황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단 앞으로의 관점 좀 매도 우위로 좀 보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해설위원님도 관망을 들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정말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네. 일단 애매하다 유튜브에 치고 그냥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이런 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동안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많이 재밌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전에 계속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오일이 참 재밌었던 그런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유로나 골드 이쪽 하면 된다. 잘 움직이는 거.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게 이제 주로 어떤 이유로 올라왔었냐면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 이슈나 뭐 그런 부분으로 올라왔다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일단 시추공수가 또 느는지 한번 보자. 또 느는지 보자. 그러면 공급에 분명히 공급 많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람코 상장을 위한 $70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뭐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단 한 가지 우려되는 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5월 10일 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밀려줄 거다. 밀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밀려줘야 5월 10일 기점으로 한번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요인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특별하게 모멘텀 없고 대부분 알다시피 증산량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시추공수를 늘어난 이유를 좀 보자는 건 뭐였냐면 그동안 시추공수가 빠르게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시추하는 장비가 비싸요. 이제 점점 비싸지고 인건비도 비싸고 물도 비싸고 모래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늘었다가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서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방 이슈가 다 존재한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또 포인트로 가져갈 게 뭐냐면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었거든요. 올라와주고 있으면서 유가가 추가로 올라온 거 좀 막아줬어요.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면 달러가 반락하거나 그럴 때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탄력을 찾겠죠. 찾기 위해서는 5월 10일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횡보의 장세를 좀 보자.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아까 해영 마스터님이 하방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하방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뭔가 한 방에 나오면 그 방향에 또 대응을 하는 게 그 방향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망은 앞으로의 좀 횡보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부분에서는 매도적으로 우위가 조금은 더 점쳐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동일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 나오고 있을까요? 네, 외신 보도 역시 지금 해설위원님과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소폭의 하락세가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고 또 이제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월 12일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계속 날짜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뭔가 시소를 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작은 변화로 큰 어떠한 것을 점치기는 힘들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 역시 매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마스터님과 또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래서 관망이라는 걸로 저도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외신 쪽에서도 함께 동일한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5월 12일까지는 이런 관망세가 조금 더 짙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전까지 그리고 이 전후로 좀 장세가 바뀔 것이다라는 외신 쪽과 그리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에 대한 관망세와 횡보 장세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도 좀 지금 함께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핵 협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점쳐지고 계시나요? 일단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은 그 가능성 자체로만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재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선전포가 좀 이루어진다면 그때 매수해 봐도 돼요. 네, 지금 왜냐면은 그 타이밍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구간이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제재를 생각하면서까지 지금 포지션을 미리 선점하는 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또 시황 뜨고 갑작스럽게 또 이제 변고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7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오히려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달러나 유로 쪽 측면을 좀 더 돌아보는 게 좀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굳이 오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왠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골드 자체가 이제 요 근래였죠.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 랠리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 구간으로 넘어왔는데 보시면은 이런 구간 내에서는 매매를 해봤자 별로 큰 수익도 못 거둬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추세장에서 크게 먹는 시황 자체가 펼쳐지면 그때 먹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자체가 그렇게 못한다는 이유는 지금 장세가 5일 장세가 골드랑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는 거는 그런 없는 시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없는 시황 가지고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제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좀 눌림장이 형성되시 그때 다시 재매수 포지션을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매매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굳이 또 오히려 건드려야 되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핵협상 저는 이제 트럼프의 의중은 명확하기 때문에 전 탈퇴하지 않을까 미국이 핵협상 탈퇴해도 근데 별일은 없을 거다. 예, 크게 별일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러시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무슨 난리를 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핵협상 탈퇴하고 그냥 서로 그냥 긴장 관계 있고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탈퇴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우디에 군 보내가지고 점점 그걸 고조시켜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굳이 왜 중동에서 전쟁을 해야 돼 이러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전쟁해야 되는 것처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잘 알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월에 선거 이겨야 되니까 11월까지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아주 붉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이게 이슈로 소멸하지도 않게 잘 유지하고 잘 끌고 가야 되는 게 주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전략대로 가자면은 핵협상 과감하게 탈퇴해주는 거, 그 부분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예상된 시나리오니까 그때 이제 살짝 움직이겠죠. 근데 그 뒤에 액션이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돼줘야 사우디도 좋고요. 다들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해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장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 반응 나오면 그때 좀 또 따라가는 전략
걸 취하거나 그때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또 오일을 다시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또 횡보성, 지금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각에 지금 현선물 쪽에서 지수에 대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해영마스터님은 나스닥 6,600선 깨진 이후에 스팬에 대한 방향성 좀 보고 매도적으로 좀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립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0.85%까지 밀리면서 2,603.25포인트로 2,600선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다우지수도 200포인트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은 6,585포인트까지 빠지면서 0.64%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잠시 살짝 들어 올린 이후에 더 크게 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6,600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뭐 또 좀 언급을 해 주셨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조금 언급드리자면은 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조금 얘기하는 거는 성급하다고 좀 판단드리고,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오늘 내일 많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예. 네. 여러분들, 아까 CCI 얘기했죠, MACD랑. 올해 2018년 들어와갖고 2월, 4월, 3월, MACD가 음봉에 들어갈 때 장대 음봉이 많이 형성됐어요. 이번에도 장대 음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포지션 자체가 음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장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매수를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아까 전에 66 이제 나스닥 포지션을 하나 언급을 드렸던 거는 지금 도달을 못했어요, 일단. 일단 도달을 못했던 게 지금 이 지수 한번 도달한 다음에 스팬 자체 밀리는 걸 조금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의견이고 보통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330 틱봉에서 일목균형표를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팬 자체가 어느 지지 라인에 도달하고서 밀리기 시작했을 때 추세가 만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건을 많이 보고 있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스팬 자체 밀리기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큰 것도 한번 먹을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스팬 밀릴 때까지 보겠다 하고서 진입하고서. 이런 구간을 좀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단기 틱봉상 좀 보면은 매도가 맞죠? 스팬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매도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스팬 자체가 밀리기 전까지. 여기서 영매매를 노리겠다? 아닌 거죠. 굉장히 급한 거죠, 마음 자체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추세 매매 자체가 뭐냐면은 그 병곡을 노리려고 그 극점을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극점 노리다 다 죽어요. 거기서 이제 물타기 하고 뭐 이러다가 진짜 큰 손실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느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돌파됐을 때 그때부터 매도 관점 보겠다. 이런 관점 자체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손절이요? 당연히 날 수 있어요. 손절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떤 기준 자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매도 습관이라든가 매수 습관을 좀 기른다면은 그 안정적인 포지션을 노릴 수 있어요. 제가 좀 언급을 드리자면 본절에 한번 걸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포지션 자체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극점을 노리다가 죽는 거예요, 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다 하고서 안정적인 본절 걸고 한번 가볼 만한 포지션이다. 이런 포지션 자체를 노릴 수 있는데 나는 6600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6600 여기서 매도를 볼 거야. 이 60분봉상 이 지지를 받을 것 같아. 여기서 매도를 후려버려요. 그러면 스팬 자체는 아직 위에 떠 있는데 여기 도달했으면 스팬 자체 위에 떠 있겠죠. 그러면은 극점 노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렇게 보지 말고 큰 지지 자체가 여기서 받는다 판단하고 이게 밀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 관점을 보겠다. 그리고 일목 자체가 밀리면 그 다음부터 매매 스탑하겠다. 이 관점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일목균형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나중에 이제 PD님하고 좀 얘기를 해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예요.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보지지표고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오일하고 나스닥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 자체가 매도를 보여야 되는 이유는 지금 틱 차트상 스팬 자체가 아직 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따라붙어도 되나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관점 자체는 여기서부터 성립되는 거니까. 그럼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포지션은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은 종목마다 들어갈 자리가 하루에 한 차례 내지 한 차례 나올까 말까예요.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면은 안정적인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나와요.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빈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스닥 하나 들어가는데 한 4-5번을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매매가 아니고 예, 그냥 간매매예요. 투기예요, 투기. 그 순간부터는. 참고하시고 매매 자체를 그렇게 빈번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좀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지켜보세요. 굳이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매도비를 주셨는데 이 매도에 대해서 좀 가담하신 분들은 좀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지수 급락하고 있는데 해설위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제 200일선을 깨는지 여부를 좀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200일선 지지 때는 이제 매수를 볼만하고 깨졌을 때는 이제 그 방향 가야 된다 했는데 그 라인이 2617이었거든요. 17이 깨지고 나서 이제 급락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 이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깬 이후로는 매도를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주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GT하고 화웨이 얘기예요. 이거는 뭐 계속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GT나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제재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내에서 통신장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통신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5G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이 좀 견제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사실상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1위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다만 CPU 주로 CPU나 AP칩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주도권을 퀄컴, 인텔, 뭐 다 이쪽 미국 엔비디아 다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중국에 수출 안 한다는 거죠. 화웨이나 GT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그 부분을 건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이제 철강 관세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지금 실적이 전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좀 시민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가장 지수가 밀렸던 주 포인트 뭐였냐면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예,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 모멘텀 받을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특별히 뭐 중국에 지금 가 있는 스티브 문우신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 건 하나도 없지만 이제 그런 우려가 확산돼 있는 거죠. 확산되면서 특별히 매수세를 좀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라인으로 200일선에 깨었을 때 지지라인 잡고 있는 게 2590인데 2590선에 지금 딱 걸려 한번 찍고 다시 살짝 반등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추가로 깨는지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세 앞으로 전망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대략 한 10분 남짓 전에 이제 로이터의 속보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죠. 지금 테헤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수정해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재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5월 12일을 다들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오일 가격에 또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혼자서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그 2015년에 그 협정 쪽을 좀 고수하면서 뭔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에 대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조금 더 평화적인 협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편으로 지금 이란의 이렇게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10분 전 속보로 나온 건데요. 그 이상의 또 더 이상의 상보가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신 쪽에 미국 핵 협상 변경 요구를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강경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선 더욱더 좀 세게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오늘장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14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해설위원님 지금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관망이고 또 외신 쪽에선 다운의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것만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매수 관점을 봤었어요. 근데 매수 관점을 네. 봤었는데 지금 끝났다고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관점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톡스타에서 조금 추천드린 자리가 1310.0이었어요. 1310.0인데 어디까지만 보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상승 랠리 이어가되 추세대 형성하고 판단하겠다 이 정도만 언급드렸는데 지금 가장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1320.0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추세대 자체는 일단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됐는데 여기서 강하게 다시 한번 재차 매도세로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되는 이유는 가격이동평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격이동평균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추세가 최근에 타고 온 그림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5위평을 계속 타고 가는 그림이에요. 추세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12평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아요. 근데 지금 고가 자리가 어디죠? 12평 인근이에요. 지지받는 거예요. 그럼 내일장으로 넘어가면은 12동평균선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12동평균을 맞고 내려온 그림으로 이제 정확히 맞고 내려온 그림으로 그림이 끝나버려요. 그럼 지금 장세가 어떻게 되면은 매수세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2평을 깨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오늘 매수장에 대한 거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대추세가 깨져서 매수를 보라고 했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이제 톡스타로 얘기 드렸던 오늘 이제 매수뷰는 끝났어요 하고서 언급드린 부분이 여기서 이제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됐기 때문이에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수는 이미 이제 미장 전에 다 끝났는데 미리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이 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오늘 당일 매수뷰는 굉장히 끝났다고 보고 판단하는 거는 12평을 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원래 5위평 타다가 12평 오면은 그날 못 깨요. 무조건. 웬만하면 무조건이라는 말 빼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세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12평을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가 랠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달러가 무너져야 돼요. 내일 눈밤으로. 내일 눈밤 터지고 나서 10평 깨지면은 장기 매수 관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골드는.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매수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주 큰 저항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부진 흘러가면서 내일 논팜을 기다릴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매수 관점을 한 번 더 보냐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지지 자체가 끝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골드를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럼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원래 매수뷰였어요. 오늘 당일 매수뷰였는데 그 이유가 3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시사가 됐는데 이 라인 자체에서 강한 지지가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관점 자체가 더 이상 매수를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만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골드 자체는 매매를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매수 관점은 이미 장중에 이제 10시 미장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강한 지지 자체에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관망 관점을 좀 이끌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관망 의견 들어봤고 해설위원님 의견도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그냥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요. 네. 예, 지금 이제 반등 자리는 아닐 수 있다라고 봤는데,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목표가 보시면 1414 이게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었던 라인이죠. 그 라인에 잘 걸렸기 때문에 저도 상방 보고 있는데,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하루치는 이미 나왔고,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려면 이제 확실히 달러가 무너져야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좀 나왔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렇다면 외신 쪽의 의견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금 가격이 좀 원래 하락세였는데요. 지금 소폭 반등을 약간은 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의 그 회의 결과, 그리고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금에 대한 수요 인기가,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이 수요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폭 반등을 했지만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외신 쪽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더욱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약간의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하락세를 타지 않을까, 외신 쪽 기사를 읽고 저는 하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폭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다른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서 저희가 2부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출연진분들과는 함께 좀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출연진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2부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